안녕하세요, 아랍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퓰리처상 사진집을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퓰리처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진계에서는 이제 노벨상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포토 저널리즘, 뉴스나 잡지에 실리는 사진들,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보통 저널리즘 사진이라고 하죠. 이런 사진들 중에서도 그 해에 최고로 뽑힌 사진들을 뽑아서 이렇게 상을 주는데, 그 상을 이제 모아놓은 사진집이에요. 이 사진집은 올해는 우리나라 기자분도 최초로 이 퓰리처상을 받으셨죠.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 사진집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진집도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만 영화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뱅뱅클럽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? 거기에 보면은 4명의 이제 종군 기자가 나오거든요. 종군 기자라고 할 수도 있고, 또 이제 프리랜서로 시작해서 뉴스 회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이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자의 이제 그런 자기 분야의 사진을 찍고 있다가 아프리카 이제 내전이나 이런 것들을 취재하게 되면서 이 4명이 팀이 돼서 취재를 나간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죠. 그러면서 이 4명의 집단에서 퓰리처상을 2명씩이나 받아요. 그렇게 이제 유명해지면서 그 사진 작가들을 추종하는 세력도 생기고,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뱅뱅클럽이라고 외부에서 이제 별명도 이렇게 지어지는데, 아마 저널리즘이나 보도 사진이나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꼭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. 케빈 카터라고, 이 영화에서도 이제 수단에 굶주린 소녀라는 이 사진에 대해서도 어떻게 촬영되고 이 케빈 카터가 왜 자살을 하게 되는지 아마 이런 것들도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, 자, 이 사진이에요. 자,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? 이 사진이 1994년도 이때 수상을 했으니까 꽤 오래됐죠. 그래서 지금 사진을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사진 경력이 좀 되셨거나 사진계에 좀 일찍 입문하시고 이런 분들은, 아니면 또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셨다든가 그런 분들은 이 사진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너무너무 유명한 사진이죠. 그래서 이 사진은 케빈 카터가 수단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, 수단에 이제 식량 보급센터가 있어요. 그래서 케빈 카터가 그 주변을 돌고 있다가 구호센터로 걸어오다가 이제 지쳐서 힘들어 있는 그 소녀를 찍은 사진이죠. 소녀는 이제 힘들어하고 있고, 독수리는 뒤에서 이 소녀가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죽으면은 독수리가 이제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죠. 그래서 이 사진을 찍고 케빈 카터는 퓰리처상을 받게 되죠. 그런데 이제 받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유명해지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받는 질문이, 왜 소녀를 먼저 구하지 않았냐, 소녀를 먼저 그냥 구했어야지, 이런 비난의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뱅뱅클럽 영화도 보면은 거기에 막 케빈 카터가 이제 열변을 토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,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? 제가 이거 사진을 보고 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술자리에서 가끔씩 이렇게 사진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런 주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서로 열띤 토론을 하거든요. 근데 진짜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만약에 이 한 장의 사진으로 그 수단이나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게 뉴욕타임즈에 실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아프리카의 현실이다, 기아가 넘쳐나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넘쳐난다,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구호품이나 물자들이 아프리카로 사실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들이면은 만약에 케빈 카터 같은 입장이었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이 한 장의 사진을 찍고 다른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지, 아니면은 여러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강렬한 이 사진을 포기하고 그냥 이 아이를 구하고 구호소로 데려다주고 말 것인지, 아마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.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,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, 저 같으면은 아마 이 사진을 케빈 카터처럼 사진을 찍었을 것 같아요. 제가 아프리카를 가서 이런 현실을 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, 한 장으로 만약에 수천 명의 기아가 있는 것들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또 도덕적으로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이가 보이는데 사진을 찍고 있느냐,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, 케빈 카터는 이 사진을 찍고 난민 구호소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 바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아이를 데려다 주긴 줬는데 아이는 끝내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진의 힘이라는 것이, 이 한 장을 찍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호품을 보내서 다른 굶주린 배고픈 소녀들이 식량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진을 찍던가, 아니면은 이 아이를 구해주든가,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거는 참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. 사진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진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또 회자가 되고, 이 뱅뱅클럽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도 6년 정도면 이제 꽤 오래된 영화로도 할 수 있어요.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처음에 개봉하고 나서 봤는데,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영화를 또 봤거든요. 이 영화는 극박한 현장에서 막 사진 촬영하는 모습, 그리고
이 뱅뱅클럽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진가가 있는데 그레그 마리노비치라는 작가예요. 근데 이제 이 영화 초반에서부터 뱅뱅클럽이 되기 전에 작가들이 이제 먼저 그 소속사에 있고, 그레그 마리노비치는 사진을 이제 혼자 촬영하러 다니다가 거기에 이제 합류되고 싶어가지고 뭐 이제 포트폴리오도 내고 뭐 이렇게 이제 합류가 되기 시작해요. 근데 이 시작 전에도 다른 기자들이 가지 않는 그런 위험한 현장에 혼자 들어가서 그 사진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오고, 분쟁이 있는 서로 두 집단을 똑같은 입장에서 취재를 하려고 그쪽 집단에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실상을 막 촬영하게 되죠. 이 두 집단도 서로 보복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쪽 집단에 스파이로 몰린 사람인지 잡히게 되죠. 그러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그러면서 휘발유를 뿌리고 몸에 불을 붙여버려요. 불에 붙어서 막 타고 있는 그 장면을 이 작가가 찍게 되죠.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또 받게 돼요. 이런 현장에서 또 여기서도 아마 그런 게 나올 거예요. 이걸 말렸어야지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뭐 거기 현장에서 말리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여기는 온갖 이쪽 집단에 있는 사람이고 그 한 명이 들어와서 뭐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불을 태우고 있는데,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. 케빈 카터의 사진을 보듯이 아이를 구해줄 것이냐 아니면 사진을 찍을 것이냐, 이 장면에서도 불에 타고 있는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은 강렬한 이 사진을 남겨서 전 세계에 아프리카의 이런 비극적인 분쟁을 알릴 것이냐, 아마 이런 게 기자의 사명감이고 그럴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. 우리는 사실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어른 친구들은 헬조선이나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뭐 살기 힘들다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, 사실 이 퓰리처상이 가장 활발하게 받고 그런 시절, 또 아니면 미국의 라이프지나 이런 것들이 유명했던 시절에는 전쟁, 내전, 분쟁 이런 것들이 끊임이 없었거든요. 그냥 단순히 뭐 돈을 벌고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가 어떻게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을 것인가,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던 시대였었죠.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퓰리처상이나 사진집이나 저널리즘 뭐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 그 사진에 시대 정신이 담겨 있잖아요.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진에서 거의 뭐 시대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. 요즘에는 많이 풍요로운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시대 정신이 잠겨 있고 아프고 이런 것들보다는 예술이나 사진이 이런 쪽으로 지금 더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거고, 또 사진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지금은 영상 매체가 또 더 발전되다 보니까, 그 당시에는 뭐 영상 매체가 많이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는 AP통신이나 뭐 이런 뭐 뉴스회사나 이런 데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내면은 종이 매체에 실어서 전 세계에 뿌리고 신문에 나가고 뭐 이런 시대였다 보니까, 그래서 이 영화를 저는 이제 올레 TV로 예전에 보고 올레 TV로 이제 다시 봤는데, 올레 TV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1,000원 결제로 해가지고 영화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. 못 보신 분들은 이 사진에 대해서 뭐 기초 같은 것도 좀 그런 것도 나오고, 그런 현장에 가서 찍을 때 넓은 것부터 찍고 점점 가까이 찍고, 제가 예전에 사진의 오형식 같은 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것들도 이 영화에서 나오더라고요. 사진 영화를 제가 많이 보긴 봤는데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보고 좀 지루한 감이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루한 감이 없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영화 한번 보시고 이 뱅뱅클럽 안에서 활동했던 두 명의 사진가들의 퓰리처상을 보면서 아, 사진이 무엇인가. 사실 뭐 지금 시대에 1990년대에 받았던 퓰리처상을 가지고 사진의 얘기를 논한다는 건 좀 웃기지만, 그래도 그 시대로 잠깐 돌아가서 아, 이때 당시에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었으면은 이 현장에서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?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,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촬영할 때 아니면은 또 사진을 볼 때, 또 사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사진의 눈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. 자,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러면은 영상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